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지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무민명리 강의록이죠. 교재 5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천간에 대해서는 각 천간마다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만은 지지는 하나하나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지지는 워낙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합평충파의 작용들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니 각각 하나하나를 살피기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도가 나간 다음에 실제 뒤로 가서 하나하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2개의 지지를 살펴보기는 합니다만은 이 지지는 어떻게 구분해서 보느냐, 지지가 어디에 있었을 때 그 작용이 있느냐를 알아볼 때는 보통 사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 사주는 4개의 기둥이라고 했었죠. 4개의 기둥이고 팔자는 8개의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글자지요. 근데 지금 지지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쥐부터 자수부터 설명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자수의 지지의 특성들은 제일 먼저 띠를 가지고 봅니다. 쥐띠가 어떤 성향이냐, 어떻게 쥐의 성향이 드러나는가. 때로는 1지지에 지좌가 왔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 띠가 쥐띠이거나 1지지에 자가 있거나 뭐 때로는 마찬가지겠지요. 일지에 또 소띠이거나 축이 있거나 때로는 여기에 뭐 말띠거나 여기에 오가 있거나 때로는 뭐 돼지띠거나 여기 해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자가 있고 여기에 자가 있으면 그런 영향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은 여기와 여기를 우선으로 살핀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고 해서 그런 작용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너무나 그냥 설명하기 위한 설명인 듯 하고요. 그래도 지금의 설명의 기준은 여기에 자가 있었을 때, 여기에 자가 있었을 때, 때로는 여기에 미가 있었을 때, 여기에 미가 있었을 때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띠를 가지고 우선으로 보고 일지지에 띠가 글씨가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참고하시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의 특성, 이게 동물의 특성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수의 특성, 쥐. 자식 사랑이 깊고 애교도 있으며 눈치가 빠르다. 아무래도 쥐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집안일을 잘하지 못하며 바깥 활동을 좋아하고 순발력이 있다. 성품이 깔끔하고 사교적이어서 상업에 소질이 있고 오라는 데는 없어도 활발하게 여러 곳에 관여를 한다. 아무래도 쥐라고 하는 동물을 살펴보면은 어떤 소리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요. 때로는 뭐 1년에 자식을 많이 낳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녹아들어 있는 듯 하고요. 자는 때로는 뭐 도화살의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는 차가운 물입니다.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물이다가 보니까 그 도화의 기질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드러납니다. 밖으로 확 보입니다. 남들이 인식할 만큼 그 도화의 작용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겉으로 안 드러난다 뿐이지 그게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수는 차가운 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도화의 작용도 있고 때로는 쥐처럼 활동성이 막 크지는 않습니다만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자주자주 움직인다. 이런 특징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치도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 축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는 온순하나 고집을 부리면 막무가 낼 수 있다. 남녀간에 다리가 부실할 수 있고 부모 인연이 없을 수 있고 부모에게 재산을 받아도 지키기 어렵다. 재물을 보관하는 기운이 강하고 갑자기 난폭해질 수 있다. 사주에 축이 많으면 하체가 부실하고 뼈골 쑤시는 병에 잘 걸릴 수 있다. 축은 토입니다. 일단 동물이라고 하는 소의 특성을 보면은 소는 온순하고 부드럽고 뭐 모든 만물에 순종할 것 같습니다만은
소가 황소고집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화가 나거나 자기가 고집을 부리게 될 때는 아주 막무가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뭐 세상 앞 좌우 돌아보지 않고 아주 독불장군 같은 기질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나 막무가내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내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더 공부를 좀 더 지나고 나서 좀 더 배우시긴 할 텐데, 축이라고 하는 글씨는 우리가 말아봤을 때는 가장 추운 글씨입니다. 양력으로 1월달을 말을 하고요. 이게 토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추운 계절이다 보니 얼어있는 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변에 흙의 기운이 차가운 것들과 조금 어울리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뭐 흙의 기세보다는 차가운 물의 기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변에 따라서 얼어있는 물로서 활동폭이 떨어집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게 이제 중간에 다른 어떤 글씨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만나게 될 때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체, 다리, 관절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추운 기운이 이 축이 많으면은 조금 자궁이 약하거나 신장 방광 계열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일단 건강관리부터 먼저 하십시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흙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흙의 기세보다는 차가운 물의 기세가 가득 담겨 있다. 얼어있는 물이다. 얼어있는 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충돌하거나 때로는 변하려고 하는 기운도 항상 있고요. 바삐 움직입니다만은 뭐 어떤 축의 기세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발로 하는 운동들은 조금 별로 좋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축구라든가 어떤 뭐 족구라든가 이런 것을 축이 있는 사람들은 썩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더라.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목, 호랑이. 여자라도 직업을 가지는 게 좋고 활동력이 있어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한다. 한 번은 꼭 어려움이 있는데 운이 나쁠 때는 몸이 아프다. 인목이 사주에 있으면은 정신이 고차원이어서 종교, 예술, 철학, 명상가가 많다. 큰 스님 등 진정한 종교인은 인자가 있어야 정신세계가 굳건하다. 우리 호랑이는 옛날에 호랑이는 신령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호랑이가 가장 강한 동물이지요. 서양에서는 호랑이보다는 사자를 좀 더 우선으로 쳤습니다만은, 그래서 동양에서는 호랑이를 아주 신령스러운 동물이고 뭐 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산신과 같이 취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이라고 하는 동물은, 호랑이라고 하는 동물은 조금 정신세계가 세속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호랑이는 산에 사니까. 그래서 사주에 인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를 가집니다. 뭐 단순하게 따지면은 뭐 하나 팔아 얼마 남고 이런 어떤 속물적인 기질, 금전을 따르거나 뭐 이해타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기질은 좀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뭐 어떤 세상 만물에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뭐 철학적인 지식이라든가 통찰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인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는 않겠지요. 왜냐? 호랑이가 가장 강한 동물인데 인이 강한 사람들이 그걸 주변의 역할들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뿐이지 수등하거나 그 사람을 따라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인을 막 힘으로 누르려고 할 때는 인의 기세가 있는 사람들은 좀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남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앞장서는 기질이 좀 있습니다. 또 이 역마의 기질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활동폭도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모, 토끼, 명석한 두뇌로 학자나 교직자로서의 외길 인생이 좋다. 토끼는 순하지만 그래도 싸우면 끝장을 본다. 의처, 의부, 질시, 질투가 강하고 나름의 논리는 명확하다. 인내는 강하며 두뇌가 있고 부모덕에 비하여 효성스럽다. 토끼라는 동물을 우리가 뭐 누구나 만질 수 있고요. 아이들도 뭐 서슴없이 다가가서 만질 만큼 주변에 어떤 위험을 주는 요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토끼 같은 걸 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됐죠? 동물농장에서 보니까 토끼가 싸울 때는 막 이빨로 물어뜯기도 하고
때로는 뭐 모든 동물이 다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토끼 같은 거 새끼를 낳았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토끼 부모 입장에 따지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주변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은 새끼를 물어 죽이는 경우도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토끼는 묘라고 하는 글씨는 겉으로는 차분하고 부드럽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날카로운 기질은 항상 속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순하지만은 내면은 강하다. 때로는 겉으로는 부드럽게 바람 따라 흘러가는, 바람 따라 움직이는 갈대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현침과 같이 바늘과 같이 그런 역할도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사 좀 논리적이고 바늘과 같다 보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뭐 규칙과 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진토용입니다. 꿈이 비교적 맞으며 상상력, 예지력이 있고 재치, 재담도 잘한다. 신앙심이 두텁고 통이 크며 주의의식 안하고 두려운 기질이 있다. 큰 꿈은 있으나 분수에 맞도록 살아야 한다. 때로는 냉정하고 무자비하며 행동력이 강하고 실천력이 있다. 12간지 중에 뭐 나머지 11개는 다 우리가 인쇄에 볼 수 있는 동물이고 뭐 만질 수 있는 동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용은 우리가 볼 수 없죠. 만질 수도 없고 뭐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상의 동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일 수는 없겠지요. 왜냐 그러면은 상상 속의 동물이니 하늘 높이 올라가서 모든 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관조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기질이 있고요. 또 자신의 자존심이라든가 자신의 생각들이 무시받거나 또 소중하게 대접 못 받을 때는 매우 열받아 합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인정을 못하거나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막 싸움을 불사한다라고 얘기할 만큼 때로는 여기도 무자비하고 냉정하다라는 말도 했지만은 자기와 의가 틀어지거나 한번 뜻이 갈라지게 되면은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아주 냉철함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화 뱀, 재주 많고 두뇌가 명석하지만 방황하는 면도 있다. 지혜, 덕망, 건강을 갖추었다면 명예, 사업, 생명도 오래 한다. 일을 처리할 때는 두뇌와 인내로 끝을 보는 장점도 있다. 공격성이 있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기질도 있다. 뱀은 어떻습니까? 뭐 굳이 용이 되기 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뱀은 조금 천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뱀은 이렇게 당사주 같은 거 볼 때 천문 같은 걸 말을 하지요. 그래서 조금 이상이 좀 높다, 머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격성이 있다가 보니까 또 뱀이 자기 자신은 용은 아닙니다만은 용처럼 모양을 갖췄다라고 해서 조금 꿈이 크기도 합니다. 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말할까요? 허영심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폼낸다고 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신경 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뱀은 뭐 글쎄 이게 꼭 뭐 설명이 그렇습니다만은 또 성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섹시하고 또 유혹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정력제 이렇게 하면 뱀을 많이 먹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성적으로 이성에 좀 풍파가 있고 이성에 좀 복잡한 기질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화 보겠습니다. 오화 말, 기분 변화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 체면치레도 잘하고 눈물 많고 행동력에 비해 겁이 많다. 정보 수집과 활동력이 있어서 여러 곳에 관여를 하지만 실속은 없다. 가만히 앉아 놀지 못하고 바람기가 있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다.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띠 그럴 때마다 뭐 대부분 뭐 여자들 말을 말씀 많이 하지요. 백말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띠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전부 다 백말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백말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백말띠는 대체로 66년생들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역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66년생은 말띠다라고 말합니다만은 백말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적토마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왜냐 그러면은 병말이라고 하는 말은 66년생은 연애 간지로 따지면은 병호생입니다. 병호생이면은 얘도 불의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간지가 위아래가 두 개가 다 오행이 똑같은 기세가 있으면은
얘가 불이면은 불 100점, 얘가 뭐 불이면은 얘도 불 100점인데 이렇게 오행의 간지가 위아래로 뭐 간여지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두 개 다 똑같은 오행이 있었을 때는 100점 100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두 개 다 더해서 시너지 효과를 줘서 300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호생은 말띠 여자들은 좀 더 그런 활동력이 있습니다 라고, 그런 작용이 강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의 기세가 강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말입니다만은 붉은 화는 어떻습니까? 색깔로 따지면 적색이죠. 붉은색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말이니까 적토마가 되겠지요. 근데 왜 이걸 말띠 여자들을 백말띠 자신들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백말띠라고 말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말하면 인생의 기복을 말을 하면서 풍파를 얘기하긴 의도로 해서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할 때는 66년생 여자들은 백말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랬듯이 적토마는 차라리 의미가 있겠죠. 백말띠는 뭐 여기가 경에 들어가면은 경호생, 뭐 이건 경호생들은 요게 경은 흰색이니까 경은 이게 금이지요. 그러니까 금이니까 흰색 말이니까 이거는 뭐 백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66년생은 백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말띠들은 활동력이 크고요, 움직임도 크고, 때로는 이게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도화라고 하는 기세까지 가지고 있다가 보니 좀 유흥이라든가 좀 놀러 룰루랄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좀 이성의 풍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 양, 한적함 속에 생활을 즐기며 경제적 문제는 소홀히 한다. 타인을 잘 괴롭히지 않으니 철학가, 학자, 교육자, 박애주의자의 기질이 있다. 허실이 없고 청빈하며 일에 꼼꼼하며 낭비를 하지 않는다. 남을 이끌어주며 온순, 침착, 욕심이 없고 마음이 너그럽다. 양은 어떻습니까? 아까 토끼처럼 양도 아이들도 어른도 할 것 없이 누구나 만질 수 있을 만큼 아주 부드럽습니다. 뭐 크게 겉으로 드러난 기질이 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은 어떨까요? 뭐 차라리 토끼는 뿔이라도 없습니다만은 양은 뿔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이 나거나 성질이 나거나 화가 날 때는 이 양이 뿔로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그 양의 기세는 무섭고 두렵고 한 것이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처럼은 행동하지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은 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잘 참는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먼저 행동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인데 그렇게 양이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강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겉으로는 부드럽습니다만 속에 있는 기세까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뭐 좀 거만한 기질도 있지요. 왜냐? 자기는 뿔이 있기 때문에. 양 싸울 때 보세요. 서로 머리끼리 부딪히면서 뭐 쉽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지요. 그 동물원 같은 데 보면은 양끼리 뿔 부딪힐 때는 뭐 서로 사람이 떼어놔야 할 만큼 이렇게 좀 아주 강하게 싸우더라고요. 지기 싫어한다는 의미가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금, 원숭이, 놀라운 재주가 있고 눈치가 빠르며 낭만적인 멋을 알고 유머가 있다.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며 호기심이 많고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 기분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다. 숫자 감각이 뛰어나며 기술, 응용, 발명가의 기질이 있다. 원숭이는 어떨까요? 뭐 대표적인 요 동물 중에 손을 사용하는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재주도 많지요. 또 원숭이 뭐 TV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은 원숭이 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원숭이는 온갖 것을 다 헤집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재주가 많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재주가 많은 반면에 활동력도 크지요. 뭘 또 호기심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개에 관여하고 여러 곳에 어떤 뭐 참견하고 싶어 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많아요. 배우고 싶다라든가 하고 싶다라는 게 많기는 한데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으면은 그걸 꾸준하게 밀고 가서 오랫동안 하거나 어떤 끝 단계까지 가거나 성과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원숭이는 재밌고 신나고 즐겁기는 합니다만은 꾸준함이 약하고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도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주에 신이라고 하는 원숭이 신자가 있는데, 내가 이게 이제 뭐 뒤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게 지칭하는 육신은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형제 친구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만은, 나한테 좀 속을 썩이는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따로 설명을 좀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금닭, 신경과민이며 꿈을 잘 꾸고 앞일을 예지하며 몸이 아플 수 있다. 닭은 귀신과 호랑이를 쫓아내고 신과 교접이 가능하며 유명한 무당은 유가 있다. 야행성이며 불면증, 편두통이 잦고 성질이 급하고 날카롭습니다. 자신을 신앙적으로 몰아붙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닭은 어떨까요? 참 재밌는 게 닭이지요. 닭은 우리가 호랑이가 어떻습니까? 호랑이라고 하는 게 쳤다 울면은 물러갑니다. 또 귀신도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에 옛날 얘기 보면은 쳤다 울면은 대체로 귀신도 물러가기도 하지요. 뭐 저승의 문이 닫힌다고 하면서 쳤다 울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들도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많이 본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닭은 겉으로는 유순하고 차분해 보입니다만은 날카로운 부리도 있고요. 뭘 쪼아서 다 구멍을 낼 만큼 그런 날카로운 부리도 있습니다. 근데 발톱도 어떨까요? 발톱도 아주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맣고 뭐 유순해 보입니다만은 닭 같은 경우는 아주 부리와 발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부드러운 동물, 약한 동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닭은 귀신도 쫓아내고 호랑이도 쫓아낼 만큼 영성이 뛰어납니다. 실제로 호랑이보다는 약합니다만은 이 닭은 호랑이를 쫓아낼 만 아까 했듯이 쳤다 길면 호랑이도 산으로 돌아가지요. 그런 어떤 옛날 설화와 연결시켜 보면은 닭은 영성이 신령스러운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닭은 유일하게 관을 썼죠. 이마에 이렇게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관대라고 표현하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뭐 관직을 나타낼 때 사모관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혼인할 때 닭을 쓰기도 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영성이 있다가 보니까 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어떤 뭐 꿈이라든가 예지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또 닭은 어떻습니까? 그 모래밭에서 다 부리로 헤집어서 부리로 콕콕 찍어 먹죠. 정확하고 분명한 기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금 같은 경우가 이제 대체로 뭐 무속인과 좀 인연이 많고요. 또 역학하는 사람들도 유금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핵심을 찌르는 기질도 있고 또 예지력이 있다 보니 영성까지 같이 겸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무당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유가 꼭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되신 분들도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영성이 있다가 보니 일상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좀 편두통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토, 개, 가정적이면서도 무관심하기도 한 양면성이 있고 새로운 일에 적응을 약합니다. 새로운 일에 적응력이 약하지요. 인격면에 능하지만 대국적인 면을 보기는 약하고 부모 형제와 인연이 멀고 알고 있으나 전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 말다툼을 잘하고 논리적이며 달변가이며 실무 분야에 적합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라고 하는 동물은 어떻게 말할까요? 귀신을 보는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죠? 뭐 삽살개가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개는 동물들 중에 가장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한 동물입니다. 더군다나 개는 우리 동양에서는 어떤 영성까지 같이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가 영성이 있다 보니 약간 귀신의 기질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 못 보는 걸 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은 여기 보다시피 새로운 일에 적응력이 약합니다. 특히 우리 진돗개 같은 경우는 주인을 한번 생기면은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변화에 어떤 새로운 변화에 자주 접한다라고 잘 적응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또 정확하고 어떤 영성까지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까요? 조금 팔자에 기복이 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의 관심 없는 것들도 일상에 관심 없는 것들도 개라고 하는 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무의식에 관심이 많고요. 때로는 꿈 같은 데 관심이 많고 안 보이는 이면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개를 기르는 거는 요즘 세상에는 아주 반려동물로는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뭐 명리학적으로는 개를 또 기르는 게 꼭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개라고 하는 동물이 뭐 짐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건 또 뒤에 차곡차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 돼지. 주변 정리를 잘하지 못하며 식성이 좋으며 식복은 있다. 뭐 먹는 복은 있다는 뜻이지요. 돼지가 그렇습니다. 단체 생활을 부정하며 부모 덕이 약하고 독립정신이 강하다. 뭐 함께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아주 좀 시끄럽습니다. 또 마음이 안 내키면 일도 안 하고 울분을 토하기는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아까 했듯이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 시끄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황음과 더러운 것의 상징인 돼지는 한도 많고 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수는 청소도 잘 안 하고요. 주변에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만 가꾸지 청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해수는 돼지와 개와 마찬가지 영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까지 지금 12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더 추후에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잘 맞춰 오셨습니다.